자,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자, 노트 펴보세요. 노트는 157페이지. 자, 첫 번째 보면 공무방해죄가 있고 직무사직강요죄가 있고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 인권옹호 직무방해죄가 있죠. 자, 이 범죄들은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두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직무사직강요죄와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 이 두 가지는 목적범이라는 것 외에는 공부할 거 없어요.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대부분의 범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면 미수가 없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각종 무효죄 있죠. 끝에 무효죄, 침해죄, 무효죄, 파괴죄, 무효죄. 좀 억양이 강하죠. 무효화시킨다, 침해시킨다, 파괴시킨다. 이런 죄들은 침해범이면서 미수가 있다. 이렇게만 참고적으로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를 와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지. 추상적 위헌범이면서 미수가 없다. 보통 국가적 범죄들은 국가적 법에 관한 죄들은 추상적 위헌범이며 미수가 없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외가 밑에 2번이 있긴 하지만 자, 1번, 2번 중에서 1번만 체크하시고요. 직무사직강요죄와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 이 두 가지는 목적범이라는 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직무사직강요죄 방금 봤지? 여기서 밑에 보시면 목적범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나머지는 공부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인데요. 자, 공무집행방해죄는 미수가 없고 목적범도 아니고 방해의사라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기에 따른 공집방도 역시 미수가 없고 목적범이 없는데 목적범이 아닌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방해의사라는 것이 위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요구가 됩니다.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갑니다. 객체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맨 개인적 법에서 보았듯이 폭행 협박의 개념 봤죠? 그쵸? 그때 폭행 협박의 개념은 광의의 폭행 협박이었다. 이거 배웠을 것이고. 자, 조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폭행 협박한 자는 하고 끝났어요. CF 뭐가 없지? 방해, 폭행 협박함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조문에 방해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방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객체를 보시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전투경찰, 청원경찰 판례가 있고요. 집행관 대리 판례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됐습니다. 그러나 앞에 끊고 외국 공무원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 자, 다음. 자, 판례 보죠. 빨간색으로 청원경찰 동그라미.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청원경찰이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이 있든 없든 묻지 않고 청원경찰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은 객체가 됩니다. 이 사람을 때리면 공직방이 돼버리죠.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방범원 동그라미, 밑에 청원경찰관 동그라미 객체가 됩니다. 자, 어디서 근무합니까? 파출소에서 근무하죠. 그 다음 군 도시과에서 근무하죠. 자, 맨 위에 판례도 마찬가지죠. 야간 당직 근무 중이다 라고 해서 전부 다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직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방범대원 세무 쳐보세요. 자, 1번에서 말하는 방범원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1번에 나와 있는 방범대원은 밑에 보시면 주민의 자치적 방범활동에 기해서 객출한 비용으로 구성된 방범위원회에서 위촉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파출소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때렸다 할지라도 공직방이 되지는 않는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1번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육체적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됐습니까? 그 예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복지도우미죠. 세무 치시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 세무 치시고 이런 사람들은 기계적 육체적 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제에 객체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무집행입니다. 의의 읽어보시고 범위, 권력적 작용을 필요는 없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직무집행인데요. 1번 체크하시고 자, 직무집행이란 현재 구체적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을 말하죠. 개시하여 종료되기 이전일 것을 말하지만 착수하기 직전에 요 준비행위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밑에 대기행위, 일시적 휴식행위 남아있고 직무집행과 밀접 불가분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2번도 체크하세요. 자, 그러나 단순히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출근행위 밑줄 X, 그러니까 출근행위 하는 공무원을 폭행했다 하더라도 단순 폭행에 불과할 뿐이지 공직방은 아닌 겁니다. 자, 밑에 판례 가죠. 직무집행이란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거나 근무 중인 상태를 말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해서 1년에 직무주행이라고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올라가면 이겁니다. 일시적 휴식행위. 이것도 1년에 직무집행이라고 포함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 있죠. 아무 일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직무집행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대기 자체도 직무집행으로 볼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폭행협박 가하게 되면 공직방이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불법 주차 스티커 사건도 출제가 많이 된 판례인데요. 올라가 보면 사실관계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폭행을 했는데 그 폭행할 때가 언제냐면 과태료 보지서를 다시 떼어낸 직후였다는 겁니다. 이 떼어낸 직후도 떼어냈다고 해서 직무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 밀접 불가분 행위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집행 중인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공직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떼어낸 직후다 동그라미. 근무 중인 상태입니다. 자, 다음 OX 판례 가보죠. 자, 여기서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서 대기 나오죠. 대기. 준비 중. 이것도 공무집행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폭행했기 때문에 공직방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은 최신 판례인데 사실관계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제지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도 밑에 보면 직무에 수반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는 공무원을 때리면 공직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가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이 사무실 밖으로 이제 민원인을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간 것이 바로 뭐다?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 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밑에 수도 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출근행위죠. 출근행위입니다. 폭행을 당했다 했을 때 이건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공직방이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되느냐? 그렇죠.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것은 형법적으로 보호가 없기 때문에 그건 공무집행 방해죄로 다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적법 동그라미. 만약에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직무집행이 적법하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묶어볼게요. 추상적, 일반적 밑줄, 권한에 속할 것. 두 번째는 구체적 직무집행에 속할 것. 그 다음에 법정 절차가 있다면 그 법정 절차 방식을 따를 것. 이 세 가지를 갖춰지게 되면 적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판단 기준은 객관적 판단이고 판단 기준은 직무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체계적 제의입니다.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자, 행위자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집단에는 위법하다라고 오신한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가했습니다. 과연 공직방이 될 것인가?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수설은 구성요건 요소로 봅니다. 체크하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적법성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 인식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안을 가보면 그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로 풉니다. 따라서 결국은 고의가 조각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나마 다수설이다. 팔아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적법 동그라미에 한한다. 밑에 판례도 나와있지? 적법 동그라미라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공적방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보았듯이 추상적, 구체적,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 구체적, 중요 방식을 갖춘 것이면 된다. 그쵸? 일단 끊고 그리고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빨간색으로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것이고 객관적 합리적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됐죠?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미치고시고 X 사후적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판례 별표 한번 적봅니다. 물론 위에 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 판례가 제일 중요하죠.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판결유지 1번 보시면 현행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대요.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 세모, 그 다음에 밑에 불법 세모. 그러니까 정당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적법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경찰관을 때렸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가 된다? 정당방위가 되어서 무죄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갑니다. 갑은 1시 45분경 마포구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경찰관으로부터 불신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의 운전면허증 교부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B가 신분 조회를 위하여 순찰서로 걸어나간 사이에 갑은 이 불신검문에 항의하면서 갑에게 큰소리 욕설을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때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에 어깨를 붙잡았고 강하게 반항하면서 경찰관 A를 상해를 가하였다. 갑의 책임 뭘까요? 하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지금 경찰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과연 이 사람이 모욕죄 현행범 맞습니까? 응? 자, 지금 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교부했다고 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주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현행범의 요건이 돼야 안 돼요. 형사법이 현행범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관이 이 피고인 갑에게 모욕죄 현행범을 체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렸다고 해서 이것은 뭐가 된다? 정당방위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결유지 볼게요. 판결유지 2번이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자, 불신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주었다. 라고 했어요. 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렸지? 이 현행범 요건이 갖추지 못해졌다고요. 그랬을 때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현행범 셈을 치시고 이것은 뭐다? 이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적법 X.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밑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 자,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했을 때 강제로 셈을 치시고 적법합니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따라서 정당방위가 되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고 정당방위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력 세모 이것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죠. 자, 이 판례 한번 볼까요? 교통경찰관들은 갑의 신호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정지한 후에 갑에게 신호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는데 갑이 신호를 위반을 하지 아니하였다면서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지 않겠다고 직결 심판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한 채 재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자, 이 부분이 경찰관이 행하는 이 부분이 적법한 공무집행입니까? 응?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직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법조문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면 경찰관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체 없이 직결심판 통지서를 교부 발송하고 직결심판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렇게 절차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요구하였다. 이 두 줄짜리를 세무칩니다. 한꺼번에 세무치시면 이것은 마다 적법성이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찰관에게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다 하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 사실관계도 한번 좀 봐두세요. 자, 경찰관이 승용차에 가족을 태우고 가던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번 입김을 불게 하였는데 잘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보다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받기를 요구했다. 그럼 총 몇 번이지? 세 번이지, 세 번.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잘 알 수가 없어서 보다 확실한 음주 측정기로 검사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은 적법한 겁니까? 그렇죠. 적법하다고 본 거예요. 적법하게 두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라고 봤죠. 그러니까 알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세 번 하든 네 번 하든 그것은 이 경찰 공무원의 재량 사항이다 라고 본 겁니다. 재량권의 일탈을 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찰관을 때리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별점 쳐두시고요.